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도니투데이 부동산 TV 도니투데이입니다. 얼마 전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 아이가 외국인이 방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 막 앓는 소리를 하면서 한참으로 톡을 보냈었어요. 겨우겨우 방을 구했네, 힘드네, 막 볼멘 소리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저의 대답 뭔지 아세요? 야, 그 나라 부동산 계약서 좀 찍어봐, 어디 좀 보자. 누가 직업이 중개사, 공인중개사 아니랄까봐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다음 정도 테마로 아마 제가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조만간에 사진과 함께 올려볼게요. 부동산 계약서가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번역기도 올려야 되는데 뭐 직접 찾아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갖고요. 어디서나 정말 임대하고 임차하는 이런 관계가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 제가 한참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글을 할까 막 그러다가 아직도 조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한 번은 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월드 부동산 정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실은. 한 테마로 너무 글을 오래 막 연지하고 이러면은 되게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오늘은 조금 뭐 어렵고 길 수도 있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한번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가를 두고 임대인은 이제 이익을 얻고 임차인은 사용을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잘 사용을 하라 하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또 그걸 잘 사용을 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할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둔 것을 오늘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할 것, 임차인이 할 것. 먼저 첫 번째,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먼저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줘라 하고 청구할 수 있다.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물 돌려달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물 보존에 관한 그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주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보다는 민법상에서 주로 보호하는 게 많아요.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볼게요. 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 임대차 계약 중에 보증금이나 차임이 세금이나 공과금 그리고 이번 코로나 같이 막 심각한 어떤 감염병으로 적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좀 올려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도대월드 상임법 제11조를 보면 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준 한번 보셨었어요. 바로 시행령 4조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바로 그 비율이 여기 잠깐 보시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의 대통령령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오빠 초과 못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도대월드 두 번째, 임대인의 의무를 한번 알아볼게요. 좀 아까 임대인의 권리였죠. 임대인의 의무는 먼저 상가 건물을 잘 사용, 그래서 수익을 내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 상가 건물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죠. 임대인이 뭐 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되죠. 한마디로 돈 내고 쓰는 사람에게 잘 이용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수선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특약을 달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비가 막 억수로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지붕이 갈라져가지고 비가 막 새는 거죠. 그러면 아까 특약 어떻게 달았다고 그랬죠? 수선은 네가 알아서 해라 임차인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 책임? 임차인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행이죠. 끝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약으로 자신의 수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붕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지고 이런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큰 수선, 대수선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직원물인데 무너져도 나 몰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안 고쳐져? 그러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리 끝날 때까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월드 임차인의 이번에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기 협력을 할 청구권이 있고 차임감액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철거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뭐 되게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로 요거 1번 사용수익권이 가장 중요하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사 잘 못하고 돈 못 벌었잖아요. 그럼 아까 임대인에는 뭐 차임 좀 올려달라 그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임차인 자기도 장사 안 돼서 폐업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면은 받을 거 못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나는 날 해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임대인도 힘든데 임대인은 집은 있잖아요. 가게는 있잖아요. 이번에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임차인은 사용 수익해서 돈을 벌어서 사실은 차임을 내야겠죠. 약정한. 그리고 임차 상가 건물의 사용 수익을 해야 하고 뭐 상가 건물을 나중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환하는데 원상을 또 회복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도 지켜야 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약속했으면 그 장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계약 기간 다 끝나잖아요. 그럼 꼭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러서 계약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복구를 해 놔야 합니다. 대신에 그 다 복구를 하고 나서 뭐 들은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원상 복구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면 그거를 특약으로 적어뒀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약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대로 원상 복구를 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대월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법이 무조건 어느 한쪽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만의 권리를 위한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겠죠. 상인법 어느 정도 됐으면 조금 아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앞에 가서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얇고 넓은 지식 우리 월드님들은 그렇게 쌓아가시면 언젠가는 조금 두꺼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도 이 정도 부동산 상식 비타민 투여하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주제 가지고 올까 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기대 더 해주시고요.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나오는 노래 아시죠?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월드님들 사랑합니다. 자 합니다. 여기는 도대월드